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1분 3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국제뉴스 속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전격 회부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오늘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성일권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나볼 인물은 누굴지 먼저 관련 이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퇴임하면서 후임으로 누가 그 자리를 맡게 될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특히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트럼프 정부의 악화된 언론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세 번째 대변인을 맡게 된 그 주인공은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스테파니 그리샴이었는데요. 오랫동안 홍보 전문가로 활동해 기자들과의 인연도 돈독하고 거친 입담과 두둑한 배짱으로 트럼프 부부의 비밀 병기다란 분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오늘 알아볼 국제뉴스 속 인물은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신임 대변인입니다. 네, 오늘 인물 백악관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된 스테파니 그리샴이라는 인물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좀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언론 담당 비서관이죠. 네. 미국 정부의 대변인 역할, 특히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대변인 임명에는 미국 상원의 조언과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죠. 네. 연봉도 굉장히 높다면서요? 네.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백악관 직원 374명의 연봉을 보면 네. 대변인은 17만 9,7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 400만 원이에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21명과 더불어서 공동 1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직전에 세라 샌더스 대변인의 네. 연봉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마 그리샴 역시 비슷한 수준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연봉이 4억 6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모두 기부하고 본인은 상징적인 의미로 일달러를 받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한 절반 정도 해당되는 거죠. 그러네요. 청와대 대변인 연봉은 얼마인가요? 제가 청와대 대변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1급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 1억 원이 좀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한 2배 가까이 그러네요. 미국 대변인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자, 박사님께서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들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언론 쪽 대변인 역할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찌됐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스테파니 그리샴이라는 여성이 발탁이 된 건데 대변인에 임명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이죠. 멜라니아 여사의 대변인을 원래는 맡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네, 이번 대변인 그 발탁도 사실 멜라니아 여사의 추천이 작용을 했다고 해요. 네. 2017년 초 그리샴은 백악관 부대변인이었는데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부가 그 개인 별장인 그 리조트를 방문했을 때 그리샴의 치밀한 행사 운영 능력을 멜라니아 여사가 이렇게 지켜보고 이번에 그녀를 이렇게 또 이렇게 대변인에 또 부탁을 했고 네. 또 그녀가 이렇게 일하는 과정에 충성파라서 이렇게 꼭 그렇게 좀 트럼프 가정이 조금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입이 무겁고 또 트럼프 가정에 충성하는 또 그런 모습이 이번 발탁의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멜라니아 여사의 대변인으로 있었을 때 또 기사화된 유명한 사례들도 몇 가지가 있죠. 네. 백악관 직원과 기자들 사이에 퍼스트 레이디의 집행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가 논란에 휩싸일 때마다 이 공격적인 태도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이죠. 지난해 6월 멜라니아 여사가
나는 관심 없다. 당신도 그런가라는 이렇게 재킷을 입었는데 여론의 문매를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 크리샴은 재킷에 숨겨진 의미 따위는 없다. 이렇게 또 그녀의 업적에 집중하라고 기자들한테 말을 했고요. 네네. 또 사회 공익 캠페인인 그 집단 괴롭힘 추방 운동을 설계를 했고 멜라니아 여사가 또 그대로 또 추진을 했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논란이 발생했을 때도 멜라니아 여사에게 공식적인 석상에 나타나지 마라. 적극적으로 조언을 했고 또 그리샴은 이 멜라니아 여사를 대신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받으면 10배 이상으로 대갚아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서 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이 트위터 활용도가 남다릅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도 트위터에다가 만나자라고 이야기해서 만남을 성사시킬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그리샴 대변인 임명 소식을 처음 전한 것도 멜라니아 여사의 트위터였다면서요. 네, 그 트럼프 부부가 다 트위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멜라니아 여사는 트위터에 그리샴이 이달 말 물러나는 세라 샌더스의 후임으로 대변인직을 맡게 된다. 현 행정부와 우리나라를 위해 이바지할 것이다. 더 나은 책임자가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운을 띄운 거죠. 네. 그래서 그리샴은 두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으로 자신의 그 막내 아들과 트럼프 부부의 아들 그 베런이 이렇게 같은 나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과 멜라니아 여사의 아들을 함께 돌봐주면서 이 멜라니아와 또 급격히 또 가까워진 것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은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멜라니아 여사의 대변인 역할은 아예 완전히 그만두게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백악관 대변인을 수행하면서 공보국장, 대통령 부인 대변인까지 세 개의 공식 직함을 모두 겸임할 거라고 하는군요. 네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제 그 공보 정권을 이제 지게 됐는데요. 또 다른 얘기인데요. 이로써 이제 멜라니 여사가 이 백악관 내에서 그녀의 입지가 자기 사람을 백악관 대변인으로 이제 내보냈으니까 네. 더 수직 상승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과거로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샴 신임 대변인의 경우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던 시절부터 함께했던 초창기 멤버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럼 트럼프 부부와는 처음에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나요? 2015년 트럼프가 대선 후보 시절 그냥 그렇게 평범한 언론 담당 보좌관으로 일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일마다 이제 워낙 배짱이 두둑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트럼프가 어느 정도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적극 나서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신뢰를 얻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배짱이 굉장히 두둑하기도 하고 홍보 베테랑에다가 굉장히 발언도 직설적으로 하는 걸로 유명해서 이른바 센 언니 스타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일부 기자들이 과거에 신원조사에 응하지 않자 아예 취재권을 박탈해서 논란에 휩싸기도 하고요. 네네. 또 별명이 트럼프의 집행자, 백악관의 집행자라고 할 정도로 업무 추진력이 뛰어났는데, 다만 이제, 과음에 일 중독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과음과 가속으로 인해서 두 차례나 운전면허증, 이제 취소가 처분을 받기도 했고요. 네네. 또, 그렇지만 이혼 후 두 아들을 혼자 키운 싱글맘인데 싱글맘이 이렇게 백악관 대변인이 된 것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그렇군요. 아무튼 백악관에 이렇게 신임 대변인이 임명이 됐으니까 과연 백악관에서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이 다시 열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월 11일 이후에 백악관의 공식 언론 브리핑이 없죠? 네. 백악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은 미국의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언론의 무례함과
가짜 뉴스에 진절머리가 난다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대변인의 그 정례 브리핑을 이제 중단한 거죠. 네. 언론계에 당시 놀라움과 당혹성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신임 대변인이 나왔으니까 정례 브리핑이 아무래도 좀 이제 조금씩 시작되지 않을까. 정례화까지는 힘들더라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선거를 1년 앞두고 네. 재선 준비도 트럼프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언론과 이렇게 냉랭한 관계이지 그렇죠. 않을 겁니다. 예. 네네. 그럼 신임 대변인이 나왔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앞으로 좀 정례는 아니더라도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굳이 대변인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본인이 어떤 정책에 대한 전달을 하거나 본인 의사를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트위터로 직접 말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의 역할이 예전보다는 크게 위축됐다 이런 평가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역할의 성격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직접 나설수록 대변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어요. 네. 트럼프가 일을 저지르면 또 그리시암 대변인이 그걸 또 수습해야 되니까. 충성파로 알려진 그리시암 대변인은 어쩌면 트럼프에게 좋지 않은 기사가 나올 경우 적극 방어하고 또 기사를 또 어떨 때는 또 뭐 얼마든지 또 다른 방향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네네. 아마 그런 역할에서 그리시암이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런 언론의 문매를 좀 막는 그런 역할 정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시암 대변인의 첫 임무가 G20 정상회의에 이어서 한국 방문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뭐 이 과정에서는 나온 이야기들이 좀 있었나요? 네. 그리시암 대변인이 그다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눈에 띄지 않은 채 뒤에서 조용하게 일을 처리한 것 같아요. 다만 네. 어제 비무장지대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비공개로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미국 기자들이 이 한꺼번에 좁은 회의실로 몰려드는 바람에 북측 경호원들과 이렇게 몸싸움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그리시암 대변인이 좀 다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업무 수행에 물불을 안 가리는 그리시암 대변인의 적극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 이 그리시암 대변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 저희가 또 국제뉴스 속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성일권 박사와 함께했습니다.